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귀찮은 비교 분석을 대신해주고 있는 양과자입니다. 오늘은 전에 관절 통증 및 기능 개선에 가장 효과 있는 영양제 탑3를 알려드렸었죠. 바로 피크노제놀, 보스웰리아, MSM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MSM과 보스웰리아는 1등을 모두 추천드렸고요. 오늘 마지막 남은 피크노제놀 1등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절에 좋은 영양제 탑3로 이 리뷰를 시작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피크노제놀은 항산화 항염증 작용으로 임상 연구만 16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요. 40년간 450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될 만큼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원료입니다. 약 60여 종의 질환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뽑은 리뷰가 여러분들의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사해서 리스트에 있는 제품은 총 24개입니다. 그 중에 1, 2, 3등은 바로 말씀드릴게요. 1등은 비사 제품입니다. 한 통에 120캡슐로 한 알당 피크노제놀 100mg이 포함된 제품으로서 쿠팡에서 구매하면 한 알당 632원으로 가장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십니다. 다음 2등은 A사 제품이고요. 3등은 C사 제품인데요. 이 제품들에 대해서 설명은 뒤에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번외로 눈의 안압을 낮춰서 녹내장을 개선해주는 제품과 하지 부종을 개선해주는 제품 2개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 상단 고정해 드릴 테니까 제품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링크를 눌러서 제품 정보를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왜 이들이 1, 2, 3등으로 뽑혔는지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혹시 구독 안 하고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미리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품들을 어떻게 뽑았는지 제 기준과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피크노제놀 제품 조사표를 만들 때 리스트업 하면서 뺀 제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적송 추출물이나 다른 지역, 다른 종의 소나무 껍질 추출물입니다. 검색해보면은 여러 소나무 껍질 추출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크노제놀이라는 것은 프랑스 남서부 해안의 특정 숲에서 자생하는 소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추출물에 호팍 리서치라는 원료사가 자기네들 특정 브랜드 이름을 피크노제놀이라고 붙여서 만든 것입니다. 이 나무는 우리나라 소나무와 다르고요. 모진 바닷바람, 습기, 자외선 등등 프랑스 해안의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성장해서 5에서 10cm 정도로 두꺼운 껍질이 형성된 소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 껍질 추출물이라고 해도 이 나무를 사용한 것과 다른 소나무의 껍질을 사용한 것은 추출된 바이오플라보노이드의 종류, 그리고 양, 마지막으로 그 구성 비율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소나무 추출물들은 일단 1차로 탈락시켰습니다. 여기서 제가 예외로 리스트에 피크노제놀이 아닌데 넣은 제품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올리고핀이라는 원료를 사용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넣은 이유는 프랑스에서 같은 지역, 같은 숲에서 채취한 같은 종의 소나무의 껍질 추출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같은 원료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추출했냐에 따라서 그 추출물의 구성과 함량이 약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0% 피크노제놀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바른약 사용 설명서 채널에서 논문에 나온 HPLC로 추출된 분석한 데이터를 각각 정리해서 올려주셨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위에 카드 눌러서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피크노제놀과 올리고핀 두 추출물이 같은 프랑스 해안송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시아니딘이 피크노제놀에서 제일 메인 약효 물질인데요. 카테킨이나 에피카테킨으로 구성이 되고 이들이 2개 붙느냐, 3개 붙느냐, 그 이상 여러 개 붙느냐에 따라서 다이머, 트라이머, 테트라머 등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저분자일수록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다이머가 흡수가 제일 잘 될 것이고요. 다시 표를 보시면 특히 프로시아니딘 중에 저분자인 2개 붙은 다이머가 피크노제놀에서 40.9%가 나온 반면에 올리고핀이 약 15에서 20%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 중에 피크노제놀이 같은 양을 먹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올리고핀이 다이머는 절반이지만 대신에 트라이머나 테트라머도 있잖아요. 이들도 분명 항산화 항염증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피크노제놀에 비해 절반 이상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 리스트에 올리고핀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와 같이 24개의 제품이 리스트업 되었습니다. 각 제품을 총 캡슐량 가격을 조사한 후에 한 캡슐당 가격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한 캡슐당 프랑스 해안송 껍질 추출물의 함량을 구한 뒤에 이걸 100mg을 섭취하는데 드는 가격을 계산해서 기록을 해봤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대부분 한 캡슐에 100mg으로 구성된 제품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가장 저렴한 것부터 가장 비싼 순으로 쭉 줄을 세웠고요. 그랬을 때 100mg 섭취할 때 가장 저렴한 제품은 피크노제놀 원료에서 B사 제품이었습니다. A사는 100mg 섭취 비용은 가장 낮았지만 효과가 절반 이상이라고 볼 때 아까 앞에서 이유를 말씀드렸죠. 올리고핀 원료에 대해서 B사가 더 가성비 좋다고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B사가 1등, 2등이 올리고핀 원료를 사용한 A 제품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저렴하지만 피크노제놀보다는 완전 똑같지는 않고 약 한 50에서 100% 사이의 효능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폼을 두 알 먹으면 100에서 200% 사이의 효능이 나올 수 있다고 계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제품 두 알 먹는 가격이 C사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A사가 2등, C사가 3등이 됩니다. 2등 제품은 아이허브에서 늘 품절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1등 제품인 B사 제품을 쿠팡에서 구매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이허브에서 이 제품은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이 제품도 가격이 오르고 2등 제품이 품절이면 마지막 또 C사를 아이허브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1, 2, 3등의 가격을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혹시 순서가 바뀌거나 하면은 그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 상단에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한 번쯤은 계속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 3등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표에서 추가로 보실 만한 제품을 좀 더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쭉 보시면 피크노제놀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국내에서 만든 한 제품을 발견했는데요. 그런데 이 계산을 해보면 엄청 비싼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mg에 3,000원대로 나오니까 이걸 한 50% 할인을 때려서 먹는다고 해도 직구 제품의 가격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크노제놀은 직구로 드시는 게 훨씬 가성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제품을 두 개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눈에 좋은 제품인데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눈에 안압이 올라가서 녹내장이 많이 생깁니다. 이 제품은 미르토제놀이라는 특정 포뮬러를 사용했는데요. 안구 안쪽에 압력 상승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2010년 유럽에서 임상실험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이 포뮬러가 어떤 비율로 구성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크노제놀과 빌베리 추출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 눈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 분들은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 알에 1,100원대니까요. 아까 피크노제놀만 먹을 땐 600원대보다는 좀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도 눈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이 제품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번외 제품은 베노플로우라는 혼합물입니다. 이 역시 비율은 모르지만 피크노제놀과 나토키나아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특히 운동을 자주 하지 않고 오래 의자에 저처럼 앉아있는 직장인들에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지 부종이 심하신 분들은 섭취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한 캡슐의 가격이 1,300원대니까 이것도 저렴한 편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 증상에 맞게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까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피크노제놀 제품들을 얼마나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여기 제가 미국 약용식물협의회에서 정리해둔 피크노제놀 질환별 함량을 적어왔습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질환에 맞는 용량대로 먹으면 제일 좋고요. 아니시라면 여기 적은 거 보시면 100mg을 하루에 먹는 게 가장 이상적인 여러 장점들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00을 드시되 콜레스테롤 개선이나 인지력 개선, 혈관 질환 개선, 치질, 고혈압, 갱년기 장애, 이명 등등의 질환을 가지고 계시다면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 후에 용량을 200까지 늘려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언제 먹으면 좋을까요? 피크노제놀은 수용성이라서 흡수에는 언제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카테킨과 같은 성분 때문에 공복에 위장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식후 드시라고 권하고요. 저는 아침을 간단하게 먹기 때문에 아침 식후에 스케줄에 넣어놨습니다. 주의사항에 첫 번째 저혈압이신 분들은 혈관 확장으로 인한 더 혈압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는 게 좋긴 하고요. 첫 번째 저혈압이신 분들은 혈관 확장으로 인한 더 혈압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와파린 같은 혈전약을 드시는 분들은
피하라고 합니다. 혈액응고 때문에 수술 최소 2주 전에는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카테킨 같은 구조가 다른 미네랄 흡착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네랄을 같은 시간에 안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멀티비타민도 미네랄을 포함한 제품이니까 피크노제놀이랑은 다른 시간대에 드세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피크노제놀을 먹습니다. 네 번째는 임신 중이시거나 수유 중인 여성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오늘은 피크노제놀 리뷰를 해봤는데 제품 고르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피크노제놀은 40년간 450편 이상의 논문이 꾸준히 발표될 만큼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원료입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갱년기, 혈액순환 등 60가지 이상의 질병을 막아주거나 개선시켜주는 물질로 양리작용이 매우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증상에 맞춰서 잘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